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0일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종전은커녕 전쟁이 더 격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리아 벨리아코프 수원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어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 심각해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미국의 우리가 지금 정권 교체 시점에 서 있죠. 예. 그래서 다음에 들어올 대통령이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취할 거라고 예견했기 때문에 예. 이 시점에는 어느 정도 약간 변동되는 부분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고 지금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뿐이죠. 예. 사실은 뭔가에 크게 심각했다, 그렇습니까? 격해졌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노출되는 것만 보면요. 장거리 미사일을 쐈다, 영국제 장거리 미사일 쐈다, 이쪽에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나오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확전처럼 보이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러시아가 시작한 게 남의 나라의 군대를 불러서 예. 자기가 하고 있는 전쟁에 투입해서 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예. 그래서 그거에 맞서야 한다는 게 유럽 지도자들의 오래전부터 있었던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런 뉴스가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예. 영국 지도자랑 프랑스다 계속 미국 대통령이랑 물 밑속에서 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예. 우리가 정말 우크라이나에게 어태캠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격을 허락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 꽤 됐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바이든은 북한이 러시아로 자기 이제 군대를 파병했기 때문에 예. 그걸 이제 대응으로 예. 그렇게 허락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전을 무릅쓰겠다 이 의지로 보이나요? 그럼 그건 아닌가요? 확전의 리스크를 감안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바이든이 확정하기를 이제 러시아가 확정을 안 하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이 정도 가지고는 러시아가 확전에 나서진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추정하시는군요. 저는 그럴 확률이 없지 않다고 봐요. 대인지뢰 같은 건 굉장히 그거는 예. 그거는 좀 의아한 그런 대인지뢰를 북한 외에는 원래 쓰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맞아요. 허용을 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확전도 불사하겠다. 내가 다음 임기도 아니니까 이런 거 아닌가요, 혹시? 꼭 그렇지는 않기도 하고 근데 예. 이게 확실하게 질문이 많이 남기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서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면 지금 전선이 새로운 국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일 크잖아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더 앞으로 진격할 수 없을 만큼의 어느 정도의 교착시켜야 하는 예. 그런 마음이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미국의 의도도 확전이라기보다는 더 러시아의 공세가 견제 정도로 해석한다 이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에테캠스 같은 예. 경우도 이 영국산 장거리 미사일이요? 영국상은 예. 스톰 섀도우고 예. 미국산. 에테캠스인데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300km예요. 예. 근데 300km 우크라이나의 땅에서 300km의 지도상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상은 러시아에서 큰 이런 시설들이 거의 없어요. 철수시킬 거는 러시아가 이미 다 철수시켰고 제일 그렇게 비싼 해석하시군요. 무기들이 있잖아요. 예. 격투기라든가 예. 이런 예. 것들은 이미 러시아 내부로 이미 철수시켰어요. 아무리 장거리여도 그 사정거리에는 그렇게 값비싼 어떤 자원은 그러니까 많지 않다. 많진 않죠. 그러니까 예. 없지는 않은데 예.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행장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있을 텐데, 근데 아주 러시아가 필요한 게 방어 체계라든가 격투기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이미 철수시켰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군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거기도 하고 또 바이든이 이렇게 허락한 게 과연 쿠르스크 주를 우크라이나가 계속 지킬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제일 많아요. 그렇다면 이 미국이나 영국도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고 공격을 허락한 것도 전선의 어떤 상황을 바꾼다기보다는 수세적인 입장에서
더 이상 좀 밀리는 속도를 늦추거나 뭐 이런 의미란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어서는 9월부터는 또 이제 상황을 예. 보면 러시아 쪽에 좀 우세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예. 러시아가 계속 공격하고 조금이나마 어느 정도의 우크라이나의 땅을 먹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 다시 예.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막기 예. 위해서 그런 조치가 필요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영국도 마찬가지 판단을.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러니까 물론 영국은 원래부터 미국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입장이었어요. 네. 근데 전황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그 전에 잠깐은 언급하셨지만 러시아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게 맞습니까? 러시아가 더 어떤 그 공격의 공세를 높이고 있고 영토 문제도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사실이 어떤 건가요? 전황의 사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예. 전혀 다른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그렇습니까? 같아요. 예. 정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정동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당연히 가해자가 우리 땅으로 와서 우리가 이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전쟁을 하지라는 예. 그런 입장이고, 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말도 있죠. 예. 이게 불필요한 확전이다. 예. 미국이 이제 거의 바이든이 몇 개월 안 남은 상황에서 제3차 대전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로 읽을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러시아 편이냐 우크라이나 편이냐에 따라 분석이 너무 많이 갈라지기 예. 때문에 둘 다 분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근데 이 어떤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양상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 전황 자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점령자가 늘어나고 있고 급격히 우크라이나는 정말 언제 뭐 풍전등화의 위기고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그런 상황인가요? 러시아의 어떤 점령 영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급격히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늘어나긴 늘어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뭐 도네츠크 주라든가 뭐 루간스크 주 같은 경우는 조금 밀리는 형상이 많아요. 예. 실제로 보면 예. 거기 전선에서 나오는 그런 소식을 듣다 보면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 급해진 상황은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공격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젤렌스키도 아마 정말 수면 아래에서 많은 협상과 많은 명담과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에 결과적으로 이제 만약에 해리스가 이겼다면 이게 에테캠스의 허용이 안 됐을 거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렇겠죠. 예. 네, 근데 지금 아무래도 트럼프의 그런 변수가 너무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잘 누구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누구도 모르겠죠. 모르겠지만요. 뭐 일단은 1월 22일부터는 트럼프 정권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니까 그때부터는 봐야 하는 거고요. 지금은 상황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러시아가 뭐 진격하고 우크라이나가 밀리고를 떠나서 사실상은 크게 보면 큰 그림을 보면 교착 상태예요. 예. 둘 다 아직도 교착으로 봐야 되는군요. 교착으로 봐야 한다고. 한쪽에 무게추가 기울어진 건 아니군요.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는 무기도 우크라이나가 이길 만큼의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버틸 만큼의 계속 그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도 완전히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공격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교착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미국의 정권이 계속 이어졌다면 이게 쭉 아마 앞으로 4년, 5년도 이어질 수 있었을 테고 근데 하지만 이제 너무 큰 변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튈지 어떤 쪽으로 기울일지 사실상은 우리가 지금 예상은 거의 불가에 가깝다고 봐야죠. 예,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취임하면요. 지금 어떤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세요? 지금 전쟁은 끝내겠다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요? 종전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공약 중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트럼프의 성격상 이게 만약에 끝나게 되면 미국 내에서는 영웅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노벨 평화상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력을 하겠지만 근데 약간 좀 보편적인 생각과 달리 전 개인적인 입장이 뭐냐면 푸틴과의 대화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전 개인적으로 봐요. 이게 트럼프는 사업가잖아요. 그러니까 딜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에게 주면 너는 너에게 뭐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푸틴이 뭔가를 내줘야
또는 내가 뭘 받아야 예. 그때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상은 푸틴은 지금 트럼프에게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봐요. 예. 전쟁의 종료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영토는 그냥 지금 가져간 건 다 가져가더라도. 지금.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할지 이것도 또 트럼프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제 지켜봐야 할 거고 또 아무래도 트럼프가 본인도 중요하지만 트럼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예. 있느냐에 따라 많이 달리잖아요. 예. 뭐 지금은 국무부 장관으로는 마르코 예. 루비오라는 사람이 앉혔는데 그 사람은 사실상은 항상 반로 성향 진주인이었어요. 예, 어떤 그러니까 러시아 반대 반러. 예. 반로 성향 예.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이제 트럼프의 유세에 들어가서 갑자기 친 트럼프, 친 러시아로 노선을 바뀌었는데 원래는 굉장히 친 우크라이나 반로 이런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한 예. 사람이에요. 예. 어느 정도의 강경파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보세요? 그 사람은 일단 그 사람은 자격 자체가 좀 의문이 많이 예.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역시 강경파 쪽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반러 강경파에 가깝습니까? 강경이 어느 쪽이 강경입니까? 그러니까 강한 미국을 주장하는. 예, 그렇죠. 그거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예. 친 러시아도 아니에요. 이것도 트럼프의 아주 독특한 세계관을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이제 지금 예상이 너무 어려운 그런 시점인 것 같아서.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지만요. 그렇다면 무엇을 이들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러시아로서는요. 저번에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점령한 영토는 확정 짓고 그냥 러시아로. 그렇다 쳐도 이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권이 안 들어서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 여기도 계속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제가 지켜보니까 푸틴 대통령인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은 거의 없는 반면에 예.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푸틴 대변인에서 나오는 말도 있고 친 푸틴 그러니까 친정부 언론에서 굉장히 예. 많은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말을 특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지금 상황은 절대 동결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보내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한반도 시나리오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전선에 따라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라 모든 땅이다. 우리가 그거는 근데 협상을 위해서 좀 약간 과장을 하는 걸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다는 전략으로 읽혀질 예. 수도 있는데 과연 이런 전략을 내세운 푸틴과 트럼프가 앉아서 예. 마주 보면서 과연 그거는 이제 협상을 볼 수 있을지 전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토 문제랑요. 지금 중요한 게. 네. 그다음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어떤 정권이 들었을 것인가. 여기서 지금 일리아 교수께서는 남아있는 땅에 적어도 친러 정권이 아니면 러시아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렇죠. 예. 친러 정권이나 어떤 위성 정권이 아니면. 근데 미국으로서는 친러 정권이 들어서는 건 용납할 수 있습니까? 보시기에? 없죠. 우크라이나에 친러 정권이 들어서는 건 용납할 수 없죠.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푸틴이 제일 많이 강하게 강조하는 게 땅과 나토의 가입 문제인데 이 땅도 이제 어느 정도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 나토의 가입과 우크라이나의 다음 정권 창출 매우 이제 너무 상대방과 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예. 트럼프가 근데 전쟁은 종료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어떤 그런 과시라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카드가 가능할까요? 혹시 이런 어떤 교착 상태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히려 바이든처럼 이렇게 질질 끌리는 것보다 뭔가에 한꺼번에 끝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중에는 확정 가능성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확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는 처음에 아마 푸틴과 젤렌스키를 얘기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둘 다 입장을 들어보고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들면 그쪽에 지원을 한다는 걸로 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양쪽의 협상 전략을 들어보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이기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끝나는 게 중요하지 예. 푸틴이 이기냐 zel렌스키가 이기냐 중요하진 않아요. 예, 트럼프 입장에서 예. 봤을 때. 근데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어차피 끝낼 거면 예. zel렌스키 쪽이 끝나는 게 전 세계가 너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예. 시나리오지 않을까 예. 이게라고 제안했을 때 트럼프가 거기는 넘어갈 확률이 없지 않거든요. 아,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푸틴이 한치도 양보 안 하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면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군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대륙간 탄도탄 쏘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예. 좀 무섭기도 하고 예. 새로운 국면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태까지는 이 전쟁에서 이 정도의 무기를 쓸 데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게 확실하게 푸틴이 미국에게 이제 대응식으로 화답을 보내는 예. 건데 니네들이 아타켐스를 허용했기 예. 때문에 나도 ICBM을 쓸 거다 이렇게 보내는데 이런 식으로 확전이 되면 정말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모르죠. 예. 대륙간 탄도탄 목표지가 나왔나요? 제가 기사를 못 봤는데. 잘은 안 나왔습니다. 아직은 공식 입장이 러시아 쪽의 공식 입장이 아직은 지금 예. 기준으로 내일쯤 나오겠군요.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리아 벨리아코프 수원대 교수였습니다.